이런 점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이제 무역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이게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방향이 이제 진정한 전쟁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 전쟁으로만 조금 순화한다고 정책을 한 거고 실제로 율로 비하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무역 전쟁을 먼저 할 거고 무역 전쟁 이후에 실제 전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동아시아 쪽입니다. 그다음에 신용위험, 제2금융위험, 리세션, 한계 기업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잘 넘어가야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트럼프도 원하는 바겠죠. 그걸 이끌어낼 것 같고 트럼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걸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중단에 따른 미국,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일본의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엔캐리 트레이드를 줄여버리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고 얘가 재개가 돼야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입항성으로 부과 계획이 있고 가능성은 낙관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대중 고용을 항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물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서민들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용 위험이 좀 급격하게 올랐어요. 관세 영향으로 미국 성장이 1% 하락하고 부도정률도 0.6%나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계리율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악화가 되고 관세 전쟁에 취약한 친원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베트남 등의 나라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괜찮겠어요? 이 나라들과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든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5까지 떨어져서 긍정적이고요. 어,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여기 있는 고점 보시면 요 라인이거든요. 1480원 정도로 깨버리고 내려와 버리면 1350원대로 다시 회귀할 겁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나 통화 정책과 시정 불안이 있는데 이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는 거는 어디에 돈이 투자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관도 보이고, 그다음에 DSR 문제도 있고, 하반기 대출은 더 받기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는 거고요. 트리플 쉽게 구조조정 카열함도 같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턴이나 선제적 대응책도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이게 탄핵 정국이 일어났을 때 좋았던 이게 좀 꺾여갖고 좋아지고 있었던 게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한방 뽕 튀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추경은 필요로 한 상태고 10조 추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사실상 트럼프로 촉발됐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실현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가장 큰 요인들이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더 크게 나올 거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저도 우려하는 바고 아니면 국지전 정도의 게임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세계 대공황일 때는 이게 통계적 지표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사망도 났고 근데 지금은 통계적 지표로 다 잡혀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체계 무너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서로 망가자는 거기 때문에 국지전 정도로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어느 국지전이 일어나는 시리아나 저렇게 중동에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만 힘들어지는 거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건설이 제일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전반적으로 불황이 오면은 식료품 등의 필수재들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되어 가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는 미관세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나라도 그 싱가포르의 경제보다는 크지만 싱가포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동일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긍정적이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일단은 금리 동결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게 그래도 오를 겁니다. 이게 조금 하반기에 조금
하반기의 급락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약간 완만한 상승, 실적이 오면서 완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화 환율이 급락, 미국 때문에 급락이 일어나면 금리 인사 중단할 수 있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함에 있어서 두 개가 정지된 상태로 투자되는 게 올해 내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해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재벌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얼마나 어떤 영향을 하는지 몸으로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에서도 나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적절히 이걸 대응하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위험 상황을 조금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미국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겠죠. 이거는 ETF나 넥스트 윅 살펴보시면서 시장 내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